노후를 위해 준비해둔 노령연금, 받을 시점에 소득이 있다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다양한 부분에서 감액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원성이 있는데요. 오늘은 노령연금 감액을 피해가는 방법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복진수 넘버원 KBN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 및 급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988년 시행되어 전국민 의무가입 대상인 국민연금, 2014년부터 확대 시행되어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마지막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계급여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연금 및 급여가 100% 온전하게 지급되어도 부족할 판인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감액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큰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세 가지 연금 및 급여에 연계된 감액제도는 크게 4가지나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노령연금 연계감액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수급 연령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므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라고 말하실 때 받는 연금이 바로 노령연금입니다. 이 노령연금 연계감액은 연금을 받을 시점이 되었을 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수급 개시일로부터 5년간 노령연금에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2024년 기준 소득이 월 298만 9천 원을 초과한다면 노령연금 연계감액에 해당되는데요. 그렇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시점에 소득이 많으신 분이 노령연금 연계감액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노령연금을 연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연기 노령연금은 최대 5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년 7.2%씩 최대 5년 36%의 노령연금을 평생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의 노령연금을 100만 원 받으실 분이 5년 연기연금을 신청하시면 36% 늘어난 136만 원을 평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기 노령연금의 유익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5년 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을 받지 않는 5년 동안 노령연금으로 인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도 말씀드린 국민연금 연계감액에도 유리하게 적용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입니다. 2014년 현재 국민연금을 50만 2,20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 33만 4,810원에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인데요.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그 형평성의 문제로 오랜 기간 국민이 불만을 제기해온 감액입니다.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과 2014년 확대 시행된 기초연금을 그것도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연금을 연계해서 깎고 있으니 현재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미세 조정으로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부부감액입니다. 2024년 현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3만 4,810원이지만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무조건 20%를 감액하는 것이 바로 부부감액입니다. 이는 유럽의 복지 선진국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높은 감액 비율이고 실제로 부부가 함께 산다고 해서 생활비가 20%나 적게 드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20%를 감액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초연금 연계감액입니다. 기초연금 연계감액은 소득 하위 7에서 8% 정도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를 받은 노인이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받은 만큼을 생계급여에서 전액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일 뿐인데요. 그동안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규정한 이른바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 원칙 적용을 받아 받은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이런 원칙들로 인해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으면 받은 만큼이 생계급여의 공적 이전 소득에 포함되어서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게 되고 이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생계급여액이 깎이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초연금과 연계해서 생계급여를 깎는 반칙으로 인해 최극빈층 노인이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 노인은 71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중 61만 1천 명은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보충성의 원리 등으로 인해 생계급여에서 전액 삭감당했고 나머지 8만 9천 명은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것 이외에도 소득인정액 상승으로 의료급여 등 다른 급여까지 못 받을까봐 두려워서 기초연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과 연계해서
상황에서 생계급여를 감액하는 제도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어떨까요?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는 일단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보는 관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원리에 따라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을 깎는 현행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는데요. 그 이유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선정 기준을 맞추지 못해 생계급여 대상에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보다 생계급여 수급 노인의 총소득, 즉 생계급여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으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노인이 보편적으로 받는 기초연금 혜택을 정작 최급빈층인 생계급여 수급 노인이 못 받는 일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규정한 기초연금의 성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는데요. 이는 현재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아동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 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급여들처럼 보충성의 원리에 구속되지 않게 예외를 두자는 것이고 여러가지 이유에서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기초연금의 30% 또는 50% 등 일정 금액을 생계급여의 추가 금액으로 지원해 일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현재 지난 2년간 추진해왔던 연금개혁이 불발된 상황 속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연금개혁보다는 오늘 설명드린 4가지 연계금액부터 우선적으로 폐지해서 어르신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을 수 있도록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윤석호 기자였습니다.